제120화 사천 그리고 혈천교의 만행.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20화 사천 그리고 혈천교의 만행. 원래부터 사천의 청성산이라면 성산으로 유명하여 구파일방의 중심인 청성파가 자리한 곳이다. 청성산은 구석구석 도교의 흔적을 쉽게 엿볼 수 있었는데 이곳 청성산에는 구파일방의 일원인 청성파라는 명문 정파가 대대로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풍화곡 정상에는 청성산에서 유일 사찰이 있었는데 500여 년 역사를 간직한 복호사라는 사원이 있었으니 휘잉. 이 풍화곡은 사시사철 바람이 드나드는 바람 길목에 자리한 계곡이었다. 지금도 바람 소리가 주변으로 매우 요란하게 울렸으며 때로 연약한 사람이 이곳 바람에 쓸려갈 정도로 바람이 대단한 곳이었다. 복호사는 매우 고즈넉한 풍경이었고 복호사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으며 때는 술시가 지나 해시로 접어들고 있었다. 허허, 복호사 아래에 있는 천의 절벽은 강풍이 지났지만 지금 복호사는 일절 바람이 없었으니 이곳은 참으로 신비로운 곳이 아닌가. 역시 복호사를 열었던 원영대사라는 자는 풍수지리에 매우 능했고 그는 복지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지 않은가. 척척척척. 이 복호사에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무사들이 있었으니 척척척척. 그 중에 머리에 작은 황금빛 관을 쓴 인물은 이 비루먹을 것들이 청성파 장로 하나 제거하는데 10여 명이나 죽어버리다니. 도대체 우리 혈천교의 무공을 가르치는 교관들은 애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 것이야. 한 달 후에 이곳에서 귀주본단으로 복귀한다면 교관들을 만나봐야겠다. 에이! 단주님, 노를 거두시지요. 그래도 우리는 청성파의 3명의 장로를 암살하는 것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3명을 삼도천으로 건너게 했다면 우리의 희생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놈! 어이쿠, 철퍼덕. 일조 조장, 이놈은 내가 좀 예뻐하니 기어오르고 지랄이쇼. 멍청한 놈아. 특모 무사 20여 명이 움직여 3명의 장로를 잡았다고 즐거워하느냐? 그 중에 10명이 죽었구나. 부하들이나 잘 챙기고 그런 이빨은 소리나 해라. 단주란 자의 출수로 복부를 맞고 쓰러진 인물은 혈천교 혈종단의 수석 조장인 것 같았다. 그리고 지금 단주란 인물은 혈천교의 장로원의 장로 신분으로 삼종마성 이현이란 자였다. 그는 전대마인으로 과거 장사에 있는 백리 세가의 부녀자를 폭행하고 정파에서 무림공작으로 등재된 인물이었다. 그는 유성문이 만난 무당 8년 진무관 관주 소검선 원순진인과 결하여 원순진인에게 큰 내상을 남긴 인물이었고 이자도 소검선에 의해 큰 검상을 입고 무림에서 사라진 전대마인이었으니 그의 얼굴은 좌측 뺨에 심각한 검상이 있었는데 그는 말을 할 때 이 상처로 인해 실룩거렸다. 역시 얼굴의 검상도 소검선 원순진인에게 받은 상처였다. 제길, 거기다가 청성파 작전은 은밀하게 장로만 암살하고 빠지는 것이 중요한데 꼬리를 달고 도망하였으니 벌떡. 삼종마성 이현에게 복부를 후려맞은 자는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비비며 말한다. 단주님, 우리 아이들을 좀 봐주시지요. 이놈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냐? 삼종마성 이현의 두 눈은 붉게 물들더니 역시 아수라 혈기가 폭발하며 주변을 붉게 물들였다. 복호사 대웅전 마당 앞에 떨어져 내렸던 혈종단 무사들은 모두 10명이었고 조장 포함 10명은 단주의 혈기로 인해 주눅이 들어 움츠러들었다. 단주님, 잠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놈이? 이크.
삼종마성 이현은 팔을 들었으나 머리를 막는 혈종단 수석 조장을 보며 허허, 이놈이. 흐흐흐흐. 내 놈은 혈종단의 수석 조장이라는 놈이지 않으냐. 그렇게 비굴해서 우리 혈종단과 함께 이 험난한 강호를 주유하며 혈종단 무사를 이끌 수나 있겠느냐. 아닙니다. 단주님, 저는 세상에서 무서워하는 인물은 없습니다. 다만 단주님 앞에만 서면 위축돼서 말입니다. 흐흐흐흐. 이놈이 아주 입에 빙당오로에 단물을 바르고 말하는군. 그래, 내 녀석은 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네, 그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꼬리가 붙은 것은 저희에게 좋은 일입니다. 이봐, 수석 조장, 말 잘해야 한다. 네, 삼종마성 이현은 목소리가 누그러들었지만 그의 음성은 수석 조장이란 자를 충분히 긴장하게 만들만했다. 우리 1조와 2조 특무조는 이번 작전에 동원되기 전에 사흘을 굶었습니다. 이미 우리 혈천교회 본대에서 식량을 보내오지 못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또한 전 중원에 우리 혈천교회 무단들이 암약하고 있지만 본대의 보급로는 확보되지 않아서 각 무단은 각자 도생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그것은 수석 조장의 말이 맞아. 네, 그런데 청성파 장로들을 암살하고 우리 전력의 절반이 소실된 것은 투입된 우리 무사들이 굶어서 힘을 쓸 수 없는 이유로 죽지 말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천교 혈종단의 무사들이 이번 작전으로 죽은 것이 당연한 것이냐? 아, 그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네, 어차피 고생한 무사들에게 식량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흐흐흐흐. 그래, 수석 조장, 내 놈이 하는 말을 알겠다. 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 이 복고사의 식량이 떨어진 지 열흘이 지났지. 그리고 향객들을 식자재로 삼아 먹은 것이 이미 사흘이나 지났고. 알겠다. 하지만 청성파 무사들은 평소 육식을 하지 않으며 보교 정신으로 풀떼기만 먹는 녀석들인데 좋은 음식 재료겠느냐? 뭐, 저희 무사들은 잡식이라 별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3조 숙수는 귀주에서 매우 유명한 숙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풀떼기만 먹었던 녀석들도 매우 좋은 음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 알겠다. 아수라 초원양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청성파 검수들이 이곳에 떨어져 내리면 녀석들을 이삭 죽듯 하자. 이봐, 수석 조장, 실수 없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고생 좀 했으니 오늘은 청성파 무사들의 인육으로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숨겨둔 후아주를 단주님께 진상하겠습니다. 흐흐흐흐. 후아주라. 이봐, 수석 조장, 내가 내 녀석의 뒤통수를 후린 것은 조금 미안하구나. 내 녀석은 역시 무공보다는 처세술에 강한 녀석이고 그 처세술로 우리 단의 수석 조장이 되었지. 내가 깜박하였군. 내가 너를 지도한 것에 대해 서운해하지 말도록. 강호 무림에서 사는 것은 혈천교에서든 정파 981방에서 생활하든 다 똑같으니 말이야. 우리는 그래도 정파 나부랭이들처럼 협이라는 미명하에 교내 임무를 배신하지 않으니 말이야. 아, 알겠습니다. 단주님. 하지만 우리가 귀주로 복귀하게 되면 알았어. 자네의 승진은 내가 혈내에게 부탁함세. 흐흐흐. 감사드립니다. 이봐, 수석. 그래도 너나 조원들 관리를 잘해야 할 것이야. 아무리 사흘을 굶어도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승진이고 나발이고 접전인 곳이 자네의 무덤 자리가 되니 말이야. 알겠습니다.
단주님, 나는 부단주를 만나 이야기 좀 하다가 내 처소에서 좀 쉬도록 할 것이니 자네는 이곳을 잘 정리하게 해. 네, 수석 조장이란 자는 삼종마성 이현에게 허리를 깊숙이 숙여 조아린다. 그래. 툭, 툭. 저벅, 저벅, 저벅. 삼종마성 이현은 허리를 깊숙이 숙인 수석 조장의 등을 두어 번 두드리고 자신의 갈 길을 갔으며 한동안 허리를 숙였던 조장은 허리를 펴고 녀석들. 내 놈들은 동료가 죽어가는데 자기 목숨만 챙기고 모두 제자리에서 심어라. 조장의 잔잔한 말이었으며 어라? 이것들이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대가리를 땅에 심으란 말이다. 혈종단 수석 조장의 말에 파파파파파, 팍팍팍. 9명의 혈종단 무사는 서로 경쟁하듯 신속하게 머리를 땅에 심고 두 손을 뒷짐졌다. 이놈들. 내가 단주께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겠느냐? 오늘날 현천교 12혈종단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된 것이 어디 놀면서 된 줄 아느냐? 이놈들. 쓱. 일렬로 자리하여 머리를 박고 있는 무사들은 수석 조장이란 자가 다리를 올린 후에 처음 있는 자의 엉덩이를 미니 다른 녀석들은 차례로 밀려서 9명 모두 쓰러져 버렸다. 스르르 쿵, 쿵. 원 위치? 척척처처처, 척. 혈종단의 무사는 모두 신속하게 머리를 박고 일렬로 엎어져 있었는데 흐흐흐흐. 그래도 군기가 확실하군. 내가 넘어뜨렸지만 작은 신음조차 내지 않았으니 말이야. 흐흐흐흐. 좋아. 혈종단 수석 조장이란 자는 매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하늘을 본다. 흐흐흐흐. 청성파의 무사들은 어떤 맛일까? 수석 조장이란 녀석은 보름달을 보며 입맛을 다셨고 그의 두 눈에서 마문밀기, 즉 아수라 혈기가 폭발할 듯 터져나왔다. 잠시 후 모두 일어나라. 그리고 각자 방위를 점하고 아수라 무무초원진으로 자리하라.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수석 조장 이하 9명 혈의 무복의 무사들은 신출귀몰하게 사라졌으며 그들은 조장의 명으로 평소 훈련되어 익숙하게 자리했는데 사실 지금 복호사 대웅전 마당은 아무것도 없는 절진이었다. 하지만 청성파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절대 모를 것이었으니 쉬이 처 쉬쉬쉬쉬쉬쉬 이익 처처처처처처 척척척 척. 복호사 대웅전 밤하늘에서 푸른색 계열의 무복을 입은 자들이 떨어져 내렸는데 그들은 바로 이곳 청성산에 자리한 청성파 무사들이었다. 우리가 펼친 천리향의 냄새가 이곳으로 이어지는구나. 네, 정진 사용. 그들은 이곳 암자로 숨어든 것 같습니다. 복호사 대웅전 마당에 자리한 인물들은 10여 명 되었는데 이곳은 복호사가 아닌가? 그런데 네, 사용. 지금 이곳 복호사의 주지. 료 스님은 우리 청성과 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어찌 이곳은 이리 조용한 것인가? 비록 캣이 가운데 있다곤 하지만 이곳을 다니는 승려도 없고 쥐 죽은 듯하니. 그렇습니다. 사용. 지금 너무 이상합니다. 이곳 복호사는 해시 법회가 1년 내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리는 곳인데 말입니다. 그래. 이들 청성파의 무인들은 모두가 사형제 간인 것 같았고 이들은 청성파의 이대 제자들로 보였다. 이들의 검의 메인 수실이 이대 제자인 초록색이었기 때문이었다. 1대 제자들은 검은색, 2대 제자들은 초록색, 3대 제자들은 푸른색, 4대 제자들은 수련 제자들로 정식 문화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검의 메인 수실은 황색이었다.
이때 제자 중에 대제자로 보인 인물은 우수를 들어서 본인의 턱을 만지며 잠시 고민한다. 저 사형 이곳을 수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자, 이제 둘씩 조를 짜고 이곳을 조사해보러 가지. 대제자의 말대로 10명은 각자 조를 이뤘고 이곳에서 다시 일각 후 보도록 하지. 혹시 불순한 무리를 발견할 때 각자 들고 있는 화섭자를 이용하도록 하자.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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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모든 청성파의 제자들은 대제자의 말에 수긍하고 흩어져 걸었는데 스르륵 철퍼더. 대제자는 본인보다 앞서 두 사람이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고 이런, 어찌! 저벅, 저벅, 저벅. 스르륵 철퍼더. 허허, 이들은 흩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죄다 쓰러졌다. 청성파 문화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쓰러진 것인가? 하지만 이들의 모습이 종전 유성문이 자리에 쓰러진 모습처럼 쓰러졌으니 사실 유성문은 아수라 초혼향의 약효와 아수라 무무초혼진의 진법에 빠진 이유로 그는 지면으로 꺼지는 듯 여겼었다. 하지만 유성문은 일정 시간 휘청이다가 지면에 쓰러진 것이다. 아, 이 청성파 무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이 쓰러진 자리에 보름달 아래 약간의 미풍은 불어왔고 이들은 이 바람 앞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으며 한동안 방치되었는데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저벅, 저벅, 저벅. 맨 나중에 쓰러진 청성파 대제자에게 걸어오는 혈의 무복무사의 다리가 보였고 그는 천천히 걸으며 점점 이 청성파 대제자에게 다가와 자리에 섰으니 그동안 민지원에 매거진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과 동시에 구독 1000명이 넘게 되어 기쁘고 이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청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구독으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